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어제 5일 개당 가격으로 10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1억 원을 처음 돌파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진짜 가슴이 웅장해졌죠.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치자면 한 개당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1억 4천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자, 1억 3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완전 지지선을 돌파하고 계속 10만 달러 선을 이제 계속 터치를 했었잖아요. 근처에서 터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10만 달러 선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비트코인 기준 가격으로 하면은 지금 1억 3천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락빔도 한번 있었네요. 보세요. 이 어제 10만 달러 돌파하고 난 다음에 빔이 아래로 이렇게 밑꼬리 이렇게 말려서 쫙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이거는 그겁니다. 어제 그때 긴급 계엄령 내렸을 때, 비상 계엄령 내렸을 때 8,800만 원까지 살짝 터치하고, 누가 이렇게 샀을까요? 뭐 거래소 관계자다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약 보름 정도 행보했었잖아요. 15일 정도 행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디노 코인이라고 하죠. 약간 화석같이 옛날부터 정통적인 강호, 뭐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오래됐는데 이름은 유명했었던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외국에서는 통틀어서 디노 코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이 안 갈 것 같았던 그런 에이다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지켓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었죠. 그래서 리플이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800원, 9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다 털고 드디어 탈출했다 했는데, 리플은 그 사람들 털어버리고 쭉 한 3,000원, 거의 4,000원 가까이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들을 주도하는 것들은 알트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색하게 어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정확하게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단기간 폭등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코인 업계를 급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트럼프 당선인이 코인 업계를 지지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쭉쭉쭉 올라서 마침내 10만 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 SEC 차기 수장이 지명되었습니다. SEC 같은 경우에 증시의 경찰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SEC의 지금 이제 위원장이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죠. 가상자산은 돈을 벌려고 하면 증권이랑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 마치 브로커처럼 한 코인으로 이득을 챙겨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주요 자산이 거래소들에서 사법적인 조치를 잇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이죠. 그래서 SEC의 위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그리고 해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부터 리플이 정말 쭉쭉쭉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 올랐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인은 새로운 개념이니까, 새로운 자산이니까 아예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차기 주인으로, 그리고 그 SEC의 차기 주인이죠,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인물로 폴 애킨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지명됐습니다. 폴 애킨스가 누구냐? 새 인물로 지명된 이 폴 애킨스는 이제 SEC 출신의 이제 변호사인데,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 자문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에서 제도권 시장에 좀 더 가까워질 때마다 급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급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이런 가격 추이를 보면 자, 비트코인이죠. 자, 봅시다.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쭉 갔을 때 비트코인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었을 때가 2017년 기준으로 한번 상승장이 일어나고 두 번째 상승장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에서 미국 제도권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랑 코로나 때랑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고점을 찍은 이 시기가 4년에 한 번씩 4년 주기에 딱 들어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빙, 이제 빙하기죠, 반감기에 맞춰가지고 딱 적당한 떡밥이 나오면서 2017년, 2021년 그리고 현재 2024년까지 반감기 시점에 맞물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또 한번 봉우리를 찍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2022년 이때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는 미국에서 거의 최대 거래소였고 한때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창업자들이 사기 혐의로 중형을 받으면서 완전 최하위를 찍었죠. 솔라나도 완전 나라를 갔습니다. 자, 올해 초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춤하다가 여기죠. 주춤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이 너무 높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정점을 찍었던 이 순간이 이제 비트코인 대선 승리 이후로 한 달 만에 50%가 올랐던 겁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0만 달러 찍었을 때. 자, 봅시다. 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겠죠.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의 인하가 있을 건데, 앞서서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은 뭔가 달러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여기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항상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인물로 채워질 때마다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원 선거를 통해서 상하원 의원이 535명 중에 약 55% 이상이 가상자산의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친가상화폐 관련 인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다음 기사인데, 그럼 비트코인 현재 10만 달러 터치를 하고 더 올라갈 것인가, 쭉쭉쭉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급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도한 레버리지 물량이 해소되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만 달러 달성한 이후에 이익 실현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하긴 했었는데, 이제 마르티네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13만 달러 또는 심지어 1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렇지만 15%에서 30% 오르는 사이에 첫 번째 주요 조정 또한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면 조정 없이 그대로 13만에서 15만 달러까지 쭉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한 명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젠록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젠록스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링크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마켓캡 트레이딩 뷰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 칼럼을 올리거든요. X에. 이분이 올린 건데 이 내용이에요. 이게 삼각수렴이 있을 것이다. 삼각수렴이 있으면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하락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더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축적기를 거쳐야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2025년 12월까지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6배 오를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60만 달러까지 가려고 하면은 하락기를 한번 거쳐야 된다. 그 하락기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10만 달러 터치하고 이 조정기에서 한번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이제 8만 달러 근처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2025년 12월까지는 6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약 8만 5천 달러까지는 터치할 것이다. 이게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부근까지 한번 내려와야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로 가격이 상승했었던 것은 상승세의 함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을 보면서 이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개인의 주장이니까 받아들일지 안 들을지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정말 잘 달리고 있고 퓨어앤 그리드도 80 이하로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도미넌스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도미넌스가 50 이하로 내려가야지 알트코인장이 올 건데 아직까지는 도미넌스가 아직 하락할 추세보다는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서 도미넌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퓨어앤 그리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퓨어앤 그리드가 어제 79도 찍었어요. 79도 찍었다가 다시 이제 81까지 올라왔는데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알트코인이 많이 못 오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잘 산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뭐 회복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외신 트럼프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의 페이팔 전 CEO가 지명이 되었다. 암호화폐 속보 플랫폼 트위터 X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페이팔 전 운영 책임자 CEO인데 이분을 데이비 삭스입니다. 크립토 차드로 지명했다. 이제 크립토 총 책임자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차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러시아 말입니다. 그리스에서 유래됐는데 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총 책임자라는 뜻이고 이제 삭스가 이제 제로엑스 프로젝트 고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제로엑스가 많이 올랐어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책임자라는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엑스 보면은 오늘 제일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24시간 기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로엑스를 좀 많이 샀을 거라고. 근데 추격 매수는 좀 별로 좋진 않아요. 보시면 이제 전일 대비 오른 거 보면 제로엑스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암호화폐 책임자의 제로엑스 고문이 올라갔다. 그래서 15% 올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40%까지 올랐습니다. 제로엑스에도 한때 이제 많이 올랐었던 코인인데 뭐 이것도 공룡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석 코인인데 제로엑스는 지금 100위권 정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번 볼게요. 코인 마켓캡 아까 오늘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데 아마도 코인마켓캡 지금 100위권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코인이니까요. 이 제로엑스 있죠? 잠시만요. 제로엑스 프로토콜 이겁니다. 137이네요.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1달러를 찍을 예정인데 아마 한국에서 좀 많이 사가지고 한국에는 프리미엄이 약간 붙은 듯 합니다. 크레딧 코인. 이 크레딧 코인은 또 이제 수익 코인이랑 같이 이제 MOU 체결해가지고 이제 크레딧 코인도 지금 많이 올랐고 24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모그 코인, 민코인인가요? 이거 제로엑스 그리고 크레딧 코인, FTX 코인. FTX 살아날 수 있을까요? 100위권 바뀌고 이제 100위권 안으로 봤었을 때는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려 제미니 거래소, 제미니 코인, 그리고 월드 코인, 그리고 랜더 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100위권 안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아까 100위권 밖에서 100위권 초반에 있는 아까 제로엑스랑 제로엑스 코인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기사 보고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깐 먹고 빠지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먼저 들어가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 제로엑스에 물려 있었다 그러면 탈출하기엔 좋은 떡밥이긴 하지만 지금 사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페 비트코인 떡상 가자.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매매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매 원칙 1번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에 사서 계속 올라가면 땡큐지만 밑으로 쭉쭉 박아버리면 리스크가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네, 매매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매매 원칙 1번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거죠. 추격 매수를 보통 주로 어떨 때 많이 하냐면 방금처럼 이제 가상화폐 총책임자로 아까 삭스가 지명되면서 제로엑스 전 고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엑스가 쭉 올랐어. 오늘 40% 올랐으니까 사야 되나 하면서 사는 그런 추격 매수 위험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번 주에 추격 매수 하나 했는데 이미 마이너스 30%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곤할 때 매매하지 않습니다. 졸린다고 판단할 때는 몽롱해질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미친듯이 올라가도 미친듯이 내려가도 몽롱한 상태에서는 매매 또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내가 1, 2천 원 투자하는 게 아니고 1, 2만 원 투자하는 게 몇백씩 몇 천만씩 투자를 하는데 롱을 사야 하는데 숏을 산다든지 매수 버튼 잘못 누르면 진짜 손가락이 날아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잠깐 잘못 사야 되는데 팔렸어. 다시 사면은 그 순간에 한 100만 원 잃을 수 있거든요. 추격 매수, 뇌동 매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한 뇌동 매매는 사람들이 이제 사자성어 한자니까 뇌가 얼어서 이렇게 뇌동 매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뇌동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레할 때 그 뇌인데 뇌가 흔들려 우레가 치면 흔들리듯이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흔들림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뇌동 매매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매매할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즘 같을 때죠. 수익이 나서 흥분되거나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자만할 때가 있어요. 지금 수익률 좋은데 외제차 한번 알아보러 갈까? 항상 조심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매매 원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의 매매 원칙이고 저의 매매 원칙인데 방향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거나 오늘 내가 봤었을 때 뭐가 많이 올라갔냐. 그래서 내가 방향을 맞추려고 예측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에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위로 가든 아래 가든 자신의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확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르겠지, 무조건 내리겠지, 100% 확신은 없습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악재든 호재든 어차피 차트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발표가 나오든지 자신의 기준대로 대응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방금 아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페이팔 전 CEO 지명하면은 얼른 이 사람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느냐 이를 보고 이렇게 막 타이핑 쳐가지고 내가 사겠다.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40%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일 대비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제로엑스. 위험하다니까요. 이 기사가 난 게 여기야. 근데 여기서 누가 샀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분봉.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는 거죠. 누가 많이 샀는갑다. 그러면 이제 던지는 거죠. 쭉쭉쭉쭉 던지.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요. 아까 40% 찍고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사면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횡보 구간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횡보 구간에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 연구소 지금 구독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러한 이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꼭 상승하고 있을 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 매도하지 마시고요. 12월에 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산타 랠리라고 부르는 12월 15일 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증권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도 크리스마스 전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그래서 한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월에 한 10% 정도는 수익 나는 부분들을 현금화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번 이제 12월 중순이나 12월 말쯤에 현금화를 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방향성을 보시고 떨어질 때 팔지 마시고 횡보 구간에도 팔지 마시고 올라가는 도중에 파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사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비트코인도 역사적인 10만 달러를 우리가 받고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 벌써 1,000만 원이 넘었네. 어느덧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1억조차도 까마득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비트코인만한 코인이 없잖아요. 이 페페를 갖고 왔는데 이제 밈을 갖고 왔는데 뭔가 페페를 보면은 저 같다라는 생각이. 페페가 보면 웃긴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좀 이제 코인장을 좀 덜 보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자산도 여러분의 가족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연구소 이 영상 구독하시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한데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